그 큰 타이틀은 좌우 그 극한 대결 해법은 없나 뭐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은창 선생하고 김평중 선생 두 번째로 했고, 오늘 아침에 나간 이제 이상준이라고 그 골든 브릿지 대표 운동권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 작은 그 기업의 대표가 돼갖고 그런 그 양쪽 극단을 경험한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이게 이제 중간에 두 개의 인터뷰가 걸려 있어 같이 돼 있어서 네 번째가 다음 주에 하여튼 나가긴 나가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 보수 농객이랑 또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좀 이따 선생님께서 정의를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떤 강력하게 어떤 지금 친북 좌파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신 분이니까 거기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그런 현재의 좌우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조 대표님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신화 전설 같은 분이시니까 저도 젊었을 때 기자를 할 때 그 국가안전기획부나 뭐 쓰시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야 이거 뭐 기자가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제가 배우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그 강력한 어떤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전파를 하시면서 그쪽과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과거하고는 조금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아마 그 이제 선생님께서 뭐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문제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 대표님은 내무대에 침을 뱉어라 책을 통해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그리고 또 박정희 부흥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재평가를 하게 됐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조 대표님. 지금 박 대통령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거든요. 76년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석유 개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없는 석유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속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기사로 쓰려고 하니까 정보부에서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석유 시추를 정보부에서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한 겁니다. 유흥회사를 만들었고 그 석유가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땅 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지상에서 나오는 원유가 아니고 정유였다고. 그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이건 어쨌든 경제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기자라는 게 알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기사를 못 쓴다는 사람이 병기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7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리방을 끌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관계기관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계신문 서울지국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포항석이 경제성 없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정보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제가 신문사에서 쫓겨나왔어요. 조선일보였나요? 아닙니다. 그때 부산국제신문. 부산국제신문에 계실 때.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신발공장 국제상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피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사회부기자를 해서 부마 사태를 취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였죠. 아닙니다. 그때도 안 했나요? 국제신문. 그때 국제신문 다시 복직을 하셨군요. 1년 뒤에. 83년에. 그렇죠. 제가 한 1년 있다가 77년에 복직을 했습니다. 부산국제신문에 다시 복직을 하신 거예요. 사회부 국제신문. 그박 대통령 피살되었을 때도 저는 이 좋은 세상이 이제 다시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 피해자셨군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뭐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월간조선에 83년부터 월간조선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삼공 비화를 많이 쓰게 됐어요. 신동아 월간조선이. 그래서 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대통령의 주로 부정적인 면, 김영옥 사건이라든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면이
폭로 기사로서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4, 5년쯤 서니까 점점 박정희라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깎아내려도 점점 커지기만 하는 이 거목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84년 아마 6월이었는데 제가 애들 데리고 지금은 현충원이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국립묘지에 박 대통령 묘소에 갔어요. 갈 때는 5공화국 시대니까 별로 뭐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일요일인데 그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이 새까맣게 탄 농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현충일날 전충일 아니었어요. 보통 날인데 그래서 저는 참배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 반대편에서 그 참배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 속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이 서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진정으로 감사 어린 마음. 그게 아무도 동원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5공화국이니까. 그걸 보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우리같이 먹물먹은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지만 이 생활인들, 서민들 사이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84년도. 예. 그러다가 87년부터 제가 전기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그런 그 신문 기자적 입장에서 예, 글을 그렇죠. 쓰시다가 몇 년 쓰시다가 이게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실체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실체보다는 박정희 탐험해 가는 과정이죠. 탐험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니까. 크게 보이죠. 그래서 전기를 쓰겠다고. 그러다가 87년부터 제가 전기를 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해오는 셈인데 그래서 박 대통령을 저는 이제 표현을 할 때 근대화 혁명가라고 표현하고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요약해서 표현하려면은 저는 박 대통령은 교사, 군인, 혁명가, 행정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 그 사람은 단순히 교사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고 동시에 혁명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행정가죠. 시스템 운영의 귀재죠. 귀재. 국가라는 큰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그 조직과 조직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고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역대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귀재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교사, 그다음에 그 군인, 혁명가, 행정가 중에서 그 조 대표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네 가지 측면 중에서. 다 높게 평가하죠. 저는 교사라는 면을 교사요. 교사. 이 교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교육하는 사람이죠. 보통 정치인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인 교육만 하겠지.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5.16 혁명 때 혁명 공약, 혁명 공약을 인쇄소에서 가져와가지고 그 KBS 남산에 있던 KBS에 들어가서 혁명 공약을 방송하도록 그 박종세 아나운서한테 줬어요. 주면서 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한 몇 분 동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이 사람은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분이 한 일 중에서 교육해야 됐다. 이 국민들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민주시민이 되고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보통 정치인이나 혁명가가 하기 어려운 거죠. 그 전기를 쓰려면은 뭐 아무래도 취재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더구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라든가 그 주변 분들을 만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전기를 어느 취재 과정은 어떠셨습니까? 전기를 쓸 때는 박 대통령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도 별로 없고 주로 사람을 만나는 게 뭐 대부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다 돌아가시고 특히 박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출생 만주공관학교 시절을 적응할 분들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안 놓친 게 지금 생각이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분들을